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 용해도 곡선 그래프에서 아예 A점이 있었어요. 됐니? 그리고 이 온도가 몇 도씨였냐면 30도씨였대요. 몇 도씨? 30도씨. 그럼 30도씨에서 A라고 하는 물질은 무슨 상태야? 용액의 상태. 30도씨에서 A라고 하는 이 물질은 불포화 상태지. 무슨 상태라고 말해? 불포화 상태야. 이미 용매에 녹아있는 상태지. 그치? 그런데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불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포화 상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무엇을 더 넣으면 돼? 용지를 더 넣으면 돼. 그 다음에 혹은 어떻게 해주면 돼? 온도를 낮추면 되죠. 그럼 용지를 더 넣어주게 되면 여기 위에 딱 점 찍을 수 있지.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여기 위에 딱 점 찍을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무슨 상태라 그랬어? 포화 상태죠. 모든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야. 그런데 잘 봐. 냉각을 시키다가 여기까지 냉각했어요. 여기 온도가 몇 도씨냐면 여기가 10도씨래요. 됐나요? 그럼 이 말은 같은 물질로 30도씨에서 10도씨로 냉각을 시켰더니 오히려 10도씨에서는 무슨 상태가 됐어? 과포화 상태가 됐어. 그럼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 포화 상태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석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석출량이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돼야 돼. 석출이 뭐예요? 석출은 걸러서 나오는 양. 그럼 쉽게 말하면 컵이 하나 있었다. 이게 몇 도씨냐면 30도씨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컵에 물을 따라 놓은 거야. 근데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씨라고요? 30도씨예요. 30도씨 이 컵에다가 내가 설탕을 막 녹였어. 무엇을 넣었어? 설탕을 이만큼 넣었어. 근데 이만큼이 몇 그램이냐면 예를 들어서 80g이었어. 됐니? 그리고 이 물은 몇 g이냐면 이 물은 100g이래. 용해도 조건에 맞죠? 100g이어야 되지. 용매 100g에 설탕 80g을 녹였더니 다 녹았어. 다 어떻게 됐어? 다 녹았어. 됐니? 그런데 내가 이 30도씨였던 거를 냉각시켰어. 시켜서 걔가 몇 도가 됐냐면 10도씨가 됐어. 됐어? 10도씨가 되니까 세상에 바닥에 이렇게 설탕이 생긴 거야. 그럼 이렇게 남는 애들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 녹을 수 있어 없어? 다 못 녹은 거야. 남아있지. 그럼 거름 장치로 이만큼을 뭐 해낼 수 있어? 걸러낼 수 있죠. 그게 석출량이에요. 그게 무슨 양이라고? 석출량. 근데 이렇게 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물 100g에 몇 도씨일 때? 10도씨일 때 10도씨 물 100g에 완전히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10g이래요. 몇 g이래? 10g. 이게 용해도야. 조건이 용해도야. 몇 도씨에서? 10도씨에서 물 100g에 완전히 녹을 수 있는 설탕은 10g이야. 근데 내가 사용한 건 몇 g이야? 80g이야.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게 몇 g이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70g이죠. 왜? 내가 사용한 건 80g이지만 10도씨에서 설탕은 10g밖에 못 녹잖아. 그럼 몇 g이 여기에서 석출될 수 있다는 얘기야? 70g이 석출되는 거지. 이게 용해도를 집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거.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할게요. 보면서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질들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끓는 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밀도 있었고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디에 놓인다고요? 아래에 놓인다고 했고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어떤 온도에서 용매 몇 g에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누구의 질량이라고? 용질의 질량이고 기본적으로 온도하고 서로 무슨 관계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비례 관계 그래프가 그려지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하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맞춰봐. 기체지. 기체 떠올려야 돼요. 기체의 땡땡 밀도.
나 이거 앞에 거 설명 안 한다. 잘 생각하고 말해. 힌트는 드릴게요. 밀도 공식은 뭐라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이야. 이거 생각해서 해야 돼. 생각해서 해야 그나마 덜 틀려. 밀도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첫 번째 조건. 됐니? 기체의 밀도예요. 첫 번째 조건. 압력이 증가하면, 잘 생각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그럼 결국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감소하지. 부피가 감소하지. 그럼 분모가 감소하지. 분모 값이 적어지면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지. 그럼 다시 대답하세요. 다시 대답하세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것까지는 너무 잘했어.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전체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내가 물어봤지. 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댔지. 그럼 부피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 된대요. 됐니? 질량은 1이라고 놓을게요. 됐어? 그럼 부피가 3이 됐어. 그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야? 1분의 1이니까 1이지. 됐어? 그럼 부피는 증가하는데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부피는 감소하는데, 부피는 감소하는데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네, 다시 볼게요. 압력이 증가하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압력과 밀도가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비례 관계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럼 두 번째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온도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증가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샤를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따뜻한 물에다 넣으면 펴져요.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럼 부피는 분모값이었어. 그럼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밀도가 감소하네요. 그럼 이렇게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반비례 관계가 되지. 이거 관계 알아야 돼. 그럼 결론은요. 기체의 밀도는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됐어?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잘 봐. 해봤으니까 알 거야. 이게 뭐야? 뭐야? 그렇지. 똑같아요. 내가 그때 콜라 가지고 설명했었어. 대답 잘해야 된다. 1번. 내가 마시고 싶은 콜라를 생각해야 돼. 그때 느낌을 생각하면 돼. 1번. 온도가 감소하면, 콜라 온도 감소, 냉장고 속이야. 알았지? 온도가 감소하면 콜라 속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낮은 온도에 있는 콜라일수록 뚜껑을 열고, 뚜껑이란 말은 빼야 되는데 뚜껑은 나중에 할게요. 낮은 온도에 있는 콜라일수록 내가 마실 때 톡톡톡 쏘지. 거기 안에서 기체가 막 많이 발생하지. 이 말인즉슨 낮은 온도에서 그 콜라 단 물에 기체가 많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녹아 있는다라고 하는 게 용해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압력이 증가했대요. 콜라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예요.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있는 거 마시면 더 많이 톡톡톡 쏘지. 그러면 압력이 증가해야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어떻게 세워져?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하고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그런데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하고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지? 라고 해서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 기체의 용해도도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함께 뭐한다? 같이 표시한다. 됐어?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야.